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30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장님을 보조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무장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님께서 학교 후배랑 같이 사무실을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후배가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죠.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들어보셨던 적은 없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 네. 우연히 선배님이랑 식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눈에 반해서 선배님께 같이 일하자고 엄청 졸랐어요. 덕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서. 아마 그때 이슬 씨께서 남자친구가 계셨어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슬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는 반반한 얼굴과는 다르게 연애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항상 순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을 할 때는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저도 너무나 행복했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죠. 이슬아, 사실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정말 잘 맞잖아. 나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일 이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같은 집에서 자고 깨고 싶다. 정우 씨, 나는 아직 지금의 생활이 좋아. 결혼하면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결혼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아. 정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은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그 마음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결혼한다면 꼭 나랑 하는 거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른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딱히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평소 데이트를 할 때도 많이 비춰졌죠. 특히나 남자친구는 자주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보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살갑게 대해줬어요. 부모님 역시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었던 터라 아들같이 살갑게 대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휴가 같이 여행 가실래요? 요즘 여행 코스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슬이랑 저랑 휴가는 맞춰서 쓸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무슨 우리가 거길 껴. 됐어.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그러고 보니 정우는 요즘 많이 바쁘지 않아? 이슬이가 말하는데 일도 많고 정신없다고 하던데. 네, 요즘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는 빼놓을 수 없죠. 아유, 참. 정우는 참 살가워서 좋아. 이슬이는 좋겠네. 이렇게 살가운 남자친구도 있고. 에이, 어머님, 제가 더 축복이죠. 이슬이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 좋으신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고요. 어머, 어쩜 이슬이보다 정우가 더 우리 아들 같다. 그치, 여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우야, 우리 이슬이 잘 부탁한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네가 좀 고생할 거야.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철 좀 들겠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충분히 철 들었어.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어요. 항상 세 식구만 단촐하게 식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함께하니 식사 자리도 더 활기차고 즐거웠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성격을 보고 시부모님도 괜찮으신 분일 것 같다며 좋아하셨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랐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고민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슬아,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무섭겠지만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아이 낳자. 정우 씨, 사실 나는 좀 걱정되고 두려워.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슬아.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사실 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별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낳자. 나랑 결혼해줘. 정우 씨, 나 너무 걱정되고 두렵지만 정우 씨 믿고 함께 해볼게.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크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대화로 잘 풀어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대찬성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던 시댁이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정우 씨, 혹시 시댁에서는 별말 안 하셔? 그래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는 한번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게 말이야. 이슬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보수적이시거든. 갑작스럽게 들으셔서 약간 놀라신 것 같아. 지금은 당장 보겠다고 말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상황이 많이 나쁜 거야? 시댁에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아, 반대라기보다는 놀라신 거겠지. 아무래도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아셨지만, 임신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잘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자리 만들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심시켜주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변호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전부터 남자친구를 통해서 시댁 식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들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모난 격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녀 로스쿨을 졸업해 시험도 바로 합격을 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되던 날은 거의 동네 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희망이었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이슬이 보겠대. 마음이 이젠 좀 괜찮아지신 모양이야. 이슬아, 많이 걱정했지? 워낙 촌사람들이셔서 약간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설명했어. 이슬이 만나보면 마음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거든.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게.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여기로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뵈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괜찮을 거야. 어른들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은 내가 천천히 운전해서 가볼게. 그렇게 식사 자리를 약속한 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도까지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겨우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를 파할 수 없어 꿋꿋하게 견디고 갔죠. 몇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지방까지 들어오라는 말씀 없이 바로 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자리를 옮긴 곳은 집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장이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우랑 과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슬이 예쁘지? 여기 온다고 입덧 하는데도 다 참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누가 운전했는데? 내가 했지. 이슬이는 임신 초기라 오래 운전하면 안 되잖아. 정우야, 여기 오는데 네가 다 운전한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게 안 본다니까 굳이 데려오겠다고 해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좀 바꿔서 운전하면서 와야지. 아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정우 씨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다고 이슬이도 얘기를 해서. 암튼 이건 이슬이가 고르고 골라서 사온 선물이니까 한번 봐봐. 그깟 운전 한번 한다고 몸이 나빠지니? 에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애가 더 피곤하겠네. 엄마, 이슬이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 네,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없다. 네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너무 말하길래 한 번 본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먼저 가볼게.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말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쁘다며 가야겠다고 하고 바로 나가셨고, 저는 부랴부랴 인사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신 채 아들한테만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올라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슬아. 약간 충격이긴 하지만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약간 편견이 있으셔. 그래도 이번 한 번 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날 정말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셨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약간 고지식하신 분들이라 그래. 어릴 적부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다 보니 쉽게 바뀌지 않으신가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나러 나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수학이긴 하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해볼게. 오늘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입도 또 하는데 몸도 힘들었을 테고.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정우 씨 부모님 뵈니 다행이다. 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앞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집에 온 후 며칠 후 갑자기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받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우 엄마예요. 이번에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혹시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시간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신 곳에서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운전하고 올라갈 거라서 가다 보면 점심은 넘을 텐데 점심 이후에 시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올라오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바로 맞춰서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별말은 안 하시고 저에게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얘기했죠. 정우 씨, 아까 누가 전화왔는지 알아? 어머님, 나한테 전화하셨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했구나. 그래, 이슬이 한번 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건데 벌써 엄마 마음을 휘어잡았나 보다. 그런가?
그래도 갑자기 시간 내서 만나자고 하시니 좀 걱정이 되긴 하네. 걱정돼? 아, 그러면 내가 같이 만날까?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잘 말할게.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시니까 정호 씨한테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만나자고 하신 거겠지. 일단은 이번에 나만 어머니 만나볼게. 그래, 별말은 안 하실 거야. 나도 처음에 이슬이 전화 달라고 하길래 약간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임신도 하고 그랬으니 여자끼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시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풀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를 타자마자 어딘가로 바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주셔서. 뭐, 괜찮아요. 나도 뭐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아,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세요? 나는 정우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정우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정우는 더 어려운 시기에 낳아서 더 힘들게 키웠다고. 정우는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학원 하나 보내지 않고서도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아, 네.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정우는 우리 집 자랑거리고 보물이에요. 정우가 공부만 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 아직 현실을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 똑똑한 아가씨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처음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냥 아무나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결혼이란 건 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우 아빠도 무척이나 놀랬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정우 씨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내 말에 반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니 정우가 연을 끊겠다면서 얘기도 했어요. 네? 정우 씨가 가족들이랑 연 끊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정우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쪽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로 아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맞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 멈춘 곳을 보니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은 똑똑하고 현실도 잘 알고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지워줘요. 정우한테는 자연유산 되었다고 하고 제발 아이 지워줘요. 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이미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고되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어머님, 이건 저랑 정우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희는 나을 겁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 계속해서 제가 거부를 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깜짝 놀란 상황에서 시어머님은 내려서 보조석 문을 활짝 열고선 제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셨죠. 어머님, 머리 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 내가 왜 당신 어머님이야? 당장 가서 아이 치워. 네가 안 지우면 이렇게라도 괴롭혀서 떨어지게 해야겠어. 진정 좀 하시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머님. 좋은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너랑 나는 이제부터 악연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니?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는 지금 치우는 게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가. 어머님,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언감생심 누굴 넘보는 거야? 너랑은 이미 틀어진 사이야. 이렇게 고집해봤자 뱃속의 아기가 축복이나 받을 수 있겠니?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좀 보고 생각하라고. 시모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입덧에 고생을 하면서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이슬아, 너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이건 놔! 아, 이 여자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됐네. 나 정우 엄마입니다. 정우? 정우 어머님 되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딸 머리채는 잡습니까? 아니 급도 낮은 애가 감히 저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채 잡는 것으로 끝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임신했다며 결혼하자고 졸라댑니까? 착각하시는 모양이신데요. 결혼은 그쪽 아드님이 먼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왜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그건 애들이 직접 결정을 할 일이지 부모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그쪽 딸은 뭐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은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 변호사 아들이 꼴랑 사모직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거 하나 없는 애를 뭘 믿고 결혼을 시켜요? 전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저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급이 낮은데 욕심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나마 엄마는 좀 말이 통하네. 네, 저희 아들은 억대 연봉에 잘 나가는데 그쪽 따님은 사무직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사처럼 변호사 사이 얻으려면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준다는데 그런 거나 가능하시긴 하겠어요? 시모는 말리는 엄마를 밀치고 저의 팔을 잡고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같이 올라오셨죠. 병원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죠. 직원들은 엄마를 향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표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이랑 약속 있으신 건가요? 바로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잠시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바쁘신가요? 아닙니다. 대표님 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엄마에게 깍듯이 대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가관이었죠. 곧이어 원장님이 서둘러 나오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진료 보시러 오셨나요? 저는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혹시 몸 상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언제든지 진료 보실 수 있죠. 먼저 진료실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슬아, 먼저 진료실 들어가봐. 정우 어머님도 일단 오늘은 댁으로 돌아가시죠. 나중에 다시 만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시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벙찐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셨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의 충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아 저는 며칠을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에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보내야 했죠. 임신 초기 상태였지만 몸도 마음도 매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유산 사실을 알고 난 남자친구는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당신들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슬이 내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 너희 집안 배경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였어. 근데 너희 부모님이 한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이제 그만 우리 이슬이 만나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이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유산하고 상처도 너무 크고 지금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 엄마와 아빠는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해 하셨죠. 아이고, 제가 이런 집안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네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이미 결혼 얘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아유, 끝나기는요. 저희 결혼 다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이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하라. 저희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따님과 결혼 진행하시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이유가 뭐죠? 산부인과에서 제가 대표라 불려서 그러신 건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우리 애가 이렇게 결혼을 원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유가 없다니요. 이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쪽 아드님과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절대 결혼은 반대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유, 사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실 엄마라면 이런 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 그때 행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더더욱이 안 되겠으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 집 뒷조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강남에도 건물 몇 채가 있을 정도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던 병원 역시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모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태도가 강경하자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나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아, 어떻게 연락하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니? 이제 결혼 준비 슬슬 해야지.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된다. 아, 어머님, 저 정우 씨랑도 헤어졌고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그만 연락하세요. 헤어지다니? 너는 우리 가지고 장난한 거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저 아이 유산했고 정우 씨랑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만나렴. 나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쳐야지. 어머님, 아니 저기요 아주머님, 저 그쪽 아드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결혼도 안 한다고요. 그 난리를 겪고서도 만날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 금 나누면서 평가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고 싶겠냐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 그런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참으마.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살아보세요. 아, 그리고 아드님 오늘도 저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그건 속상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 남의 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모르셨나 보네요. 앞으로 피눈물 흘릴 일 많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남자친구는 며칠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가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면 다시 찾아와 비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께서도 오셔서 남자친구를 끌고 가기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가와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은 아들만 믿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결국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